자, 우리 엔캠 중앙첨단 소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리뷰 한번 또 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 또 금리를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0.25%뭐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이 뭐 증시가 뭐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여서 증시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뭐 동결이 된다고 하면은 증시에 어떤 조정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까지도 드렸어요. 그죠? 일단 뭐 인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년 2026년에는 또 어떤 금리 정책을 가져가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하고 이제 꾸준히 살펴봐야 될 문제겠지만 점차적으로 꾸준하게 좀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이러한 방향성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의견들을 제가 최근에 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마지막에 내마녀의 날이 오늘 또 지나갔습니다. 사실 오늘 뭐또 이러한 두 가지 이슈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또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이 오라클의 실적이 또 중요했는데 오라클의 또 지난 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또 부진하면서 또 AI에 대한 어떤 거품론이 다시 또 제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AI 거품론이 나올 때마다 이 실적으로 사실 찍어 눌러줘야 되거든요. 실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이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의 분기 실적을 달성하면서 한번 AI 거품론을 찍어 눌러줬는데 이번에 오라클은 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섹터가 같이 좀 조정받는, 쉬어가는, 그러니까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네,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엔캠 중앙 첨단 소재 나란히 2%대 조정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중앙 첨단 소재는 수익권에 있고요. 네, 엔캠도 뭐 본전 구간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뭐 이제 외인들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요런 모습. 엔캠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중앙첨단 소재도 이틀 연속 좀 파는 모습이더만 오늘은 다시 좀 매수해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일단 뭐 이평선도 뭐 중요하니까 좀 체크를 해 보면은 일단 지금 엔캠은 주봉상 21선 저항입니다. 노란 선이거든요. 21선 저항 지속적으로 좀 막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이고 중앙첨단 소재 역시도 21선 그죠? 지속적인 저항입니다. 물론 이제 한 차례 좀 뚫어내긴 했습니다만 다시 재차 내려오게 되면서 여전히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중앙첨단 소재는 지속적으로 이 20선 밑에 저항을 지속적으로 맞아 왔었거든요. 엔캠도 다시 보게 되면은 한 차례 좀 뚫어내긴 했습니다만, 그쵸? 뚫어내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재차 저항을 맞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봉상 21선이 사실상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뚫어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사항이에요. 중앙첨단 소재 역시도 주봉상 21선 확실하게 좀 뚫어내서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또 한 차례 결정을 했으니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고금리 시대 우리가 거의 뭐 한 4년 정도를 겪었었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자동차 구매 심리에 이게 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전기차가 일반 내연 기관차보다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유지비 면에서는 월등하게 좋긴 합니다만 자동차 가격 자체로 놓고 보면은 내연 기관차보다는 비싸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현금을 그냥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괜찮겠지만은 근데 사실상 거의 뭐 10명 중에 7, 8명은 이 대출을 끼고 사실 사야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근데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 이 금리 고금리 시대에서 이자가 높잖아요, 이자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어떤 구매 심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그냥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져 볼게요. 그냥 이 고금리 시대였을 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2020년도에요. 신용이 좋아도
뭐 중고차로 사든 뭐 새 거를 사든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은 금리가 거의 기본 막 7, 8%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고금리 시대였을 때. 신용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막 10%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2천만 원 주고 사야 될 차를 대출을 끼고 사면은 아무래도 이자가 높잖아요. 내연기관차 뭐 중고차 기준으로 따져도 1,000만 원대 사는 거랑 2천만 원대 사는 거랑 3천만 원대 사는 거랑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금리 시대에서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구매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가 되는 것 역시도요. 결국은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동차에 대한 구매 심리가 전체적으로 살아나야 전기차에 대한 또 이제 메리트를 느끼면서 구매하는 심리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 뭐에 빠졌었어요? 캐즘 구간에 빠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9월부터는 또 역대 최고 판매량을 또 기록을 경신을 하게 되면서 이 캐즘 구간을 서서히 또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그렇게 서서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파월 의장을 교체한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측근을 임명하겠다. 트럼프가 그만큼 지금 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 또 측근까지 임명을 해가면서 내년 금리 정책을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점차 금리 인하가 서서히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이 자동차에 대한 어떤 구매 의사, 구매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도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배터리가 이 전기차에 사실 많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하는 것뿐이지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요. 이제는 뭐 다양한 분야,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드론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 분야 역시도 배터리가 활용이 돼야 하고, 결국 이제 이 에너지 대란, 결국엔 이제 일부는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시스템들. 그러니까 많은 산업 분야에 걸쳐서 이 배터리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배터리 셀 3사뿐만 아니라 많은 소부장 기업들도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과 투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이쪽 시장으로 지금 많이 또 공략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또 중국에 대한 탈출, 탈중국, 유럽과 지금 북미 쪽은 탈중국 기조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분명하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엔캠도 이제 3분기 실적 해프닝 이후에 그야말로 뭐 비상 경영까지 선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형 수주 논의 확대뿐만 아니라 ESS 등 신수요 공략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2026년 글로벌 3위 정조준 중장기 대형 공급 계약 체결을 또 추진하겠다. 체결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실적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AMPC 첨단 세액 공제 뭐 이런 부분들도 올해 140 한 6억 원 정도 또 이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한 450억이 조금 넘는 이런 세액 공제 혜택 이런 부분들도 또 보조금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여기도 뭐 내용이 나오지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정책, 캐즘은 뭐 서서히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ESS 드론 로보틱스 등 신흥 모바일리티 분야 이 수요 기반을 넓히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글로벌 톱티어 배터리 제조사 뭐 CATL이겠죠. 그죠? 국내에서 뭐 LG엔솔이나 뭐 삼성 SDI나 뭐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 글로벌 톱티어라고 한다면 뭐 CATL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5년 동안 1조 5천억 원 규모 공급 계약 체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중치신능 뭐 S볼트, DFD 뭐 다블다겠죠. 다블다 이 등과의 공급 계약 역시도 확정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정된 공급 프로젝트 계약 기간 동안에 납품하게 될 예상 물량이 총 39만 톤. 작년 24년 대비 약 8배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이 100만 톤 생산 캐파와 공급 캐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전해액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1위예요, 1위. 그죠? 요런 모습들 한번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 ESS 시장 역시도 굉장히 지금 고성장입니다. 고성장.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LFP 배터리 더 많은 이제 전해액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분명히 앞으로 꾸준하게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쪽에서도 전해액 기업 중 유일하게 AMPC 그죠?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네,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EDL을 통해서 이제 이 리튬염 이게 결국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들만 잘 또 진행이 돼서 내년에 충분히 또 긍정적인 영향이 다가온다면 그게 또 주가의 상승으로 분명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해프닝을 네, 겪었지만 그래도 빠르게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고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엔캠 1차 68,000원을 지켜줘야 한다 의견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빠지게 되면은 65,000원 이렇게까지 일단은 열어놓고 볼 거니까 잘 지켜가는지 확인해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중앙 첨단 소재의 경우에도 최근에 그래도 이제 2,900선을 그래도 어떻게든 막 지키고 있는 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봉상 21선까지 한번 또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이 가격이 지금 2,850원 선이거든요. 2,850선 일단 이렇게 1차 방어 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찐 투자를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관심 있게 놓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함께 하셔서 네, 성공적인 투자 수익이 만들어지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텔레그램 채널에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댓글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영상 아래쪽에 네, 댓글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정보,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 이 좋은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네, 수익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꾸준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아무쪼록 많은 입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0분 좀 넘게 들어오셨으니까 네, 정말 3,000명, 뭐 3만 명 네, 많이 좀 함께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고 내일 금요일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